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날은 늘 하던 하루였습니다. 딸아이가 맞벌이라 손녀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먹이고 놀이터에 잠깐 다녀오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 손녀는 미끄럼틀 아래에서 넘어졌고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찮다며 안아 올렸지만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하루는 멈췄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며 손이 떨렸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딸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고 그때 뒤따라 들어온 사위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짧은 그 한마디에 그날 하루가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는 잠시 사위 부모님 댁으로 갔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었고 손녀의 장난감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시는 맡기지 않겠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주말 문이 열리고 손녀가 절 보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는 순간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사위는 아이 가방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많이 쓰이셨을 텐데 죄송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혼자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잖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이 당연한 희생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믿고 맡기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아픈 사람은 다친 아이보다 자신을 탓하느라 하루를 버텨낸 어른일 수도 있다는 걸요.